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의국자 홍승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2021년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은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본관 수술실인 MOR을 비롯하여 COR, HOR 등 여러 곳의 수술방이 있는데요. 신경외과는 세브란스 병원 여러 임상과 중 유일하게 MOR, COR, HOR을 모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과입니다. 또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경외과의 세부 파트를 뇌종양, 뇌혈관, 뇌정의기능, 소화, 척추, 중환자 외상 파트로 나누어서 보다 전문적인 환자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저와 같이 신경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MOR의 디로젯 1번 방입니다. 이곳에는 로봇을 이용한 정의적 뇌생검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아시다시피 뇌는 부분마다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처럼 머리 깊숙이 종양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 전통적인 궤도술로는 특히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옵시 시에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환자에게 장애를 안 주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수술방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긴 기계들이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키메로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가운데 동그랗게 수술실 안에서 CT를 찍을 수 있는 인트라옵 CT도 보이는군요. 신경외과 수술방에는 항상 있는 마이크로스콥도 그 앞에 있고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로봇이 들어갈 경로와 바이옵시 타겟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 전에 로봇의 경로를 입력했기 때문에 로봇이 자동으로 환자의 피부 위에 피부 절개를 해야 할 위치를 레이저로 표시해줍니다. 역시 서전은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멋있죠? 자, 이제 로봇으로 미리 설정한 경로를 통해 아스퍼레이션 니들로 조직을 얻어내고 있네요. 자, 이제 로봇은 두 번째 타겟으로 움직이고 있고 교수님도 다시 한번 모니터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네요. 이렇게 첫 번째 수술이 끝이 나고 인트라옵 CT를 통해 설정된 타겟대로 생검이 잘 이루어졌는지 뇌출혈 등의 합병증은 없는지 환자를 깨우기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1방을 뒤로 하고 옆방인 D5, D6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방에는 한눈에 봐도 고수의 아우라가 넘치는 분이 막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교수님 뒤로 오늘 수술받을 하나의 사진이 있네요. 이 아기는 난치성 간질로 내량 절단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4년차 선생님은 1번 방에 안 보이더니 오늘은 소아 간질 수술방에 들어와 있군요. 다양한 수술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공의는 매일매일 다른 수술에 참여하고 있어 한편으론 부담이지만 교육과 경험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련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에서 마이크로스콥이 들어왔다는 것은 전초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열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학생 때나 인턴 때 편하게 앉아서 수술하는 신경외과를 보고 큰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수술에 집중하면서도 옆에 있는 전공의에게 계속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전공의 또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이크로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네요. 같은 시간 옆방에서는 한 살도 되지 않은 아기가 척수의 선천성 기형 수술을 받고 있군요. 아기 두라를 열면 코드가 이렇게 귀엽게 펄세이션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잠깐 옆방 촬영을 하고 왔더니 소아 간질 수술이 어느덧 메인이 끝나고 전공의가 마무리를 하고 있군요. 오늘 수술 소감을 한번 물어볼까요?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일은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지금 홍보 동영상에 할 얘기니? 자, 이제 또 다른 옆방입니다. 이 넓은 방이 각종 기계들로 꽉 차 있군요. 우선 이 방은 인트라옵 MR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차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중 환자 감시를 위한 기계와 내비게이션도 보이는군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최신식 마이크로스콥도 이 방에 있군요. 앞서 새 수술방을 들렀다 왔더니 벌써 교수님이 뇌종양을 제거하기 시작하셨군요. 오늘 수술은 뇌종양 수술 중에서도 고난이도인 저등급 교종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교수님은 옆에서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현미경으로도 잘 구별 안 되는 뇌종양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술 중에 저렇게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종양이 얼마만큼 제거됐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본관 4층 인터벤션실입니다. 여기서는 2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코일을 하고 있네요. 뇌동맥류 치료에서 혈관내 치료는 날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뇌동맥류 근처까지 가서 뇌동맥류를 막는 것이죠. DSA로 얻어진 영상을 시술 중간중간 확인해가며 가장 최선의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병원 수술실 COR 3번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명의 신경외과 선생님이 척추 수술을 하고 계시네요. 척추에 나사못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도 오암이라는 최신식 기계가 있네요. 수술 중 나사못이 들어갈 위치를 내비게이션 해줄 수도 있고, 나사못을 넣은 후 나사가 신경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옆방에서는 이창기 교수님이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있군요. 피부절개와 근육박리를 최소화하면서 디스크를 제거하면 환자도 수술 후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적어서 만족하시겠죠? 이제 안병원 수술실을 뒤로 하고 1층으로 내려오면 여기에도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마나이프실입니다. 이분은 맨 처음 디로젯 일반방에 등장하셨던 장원석 교수님입니다. 감마나이프 플래닝을 하고 계시네요. 감마나이프 서저리는 환자에게 고용량의 감마선을 칼로 도려내듯 정밀하게 조사해서 뇌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플래닝하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정밀하게 플래닝 해놓은 대로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병원을 떠나 마지막으로 심혈관병원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2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군요. 집도인은 뇌혈관 섹션의 김용배 교수님인데요. 지금 하는 수술은 두개골 안쪽과 바깥쪽 혈관을 직접 연결해주는 바이패스 수술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 일자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귀 위로 지나가는 피부 속 혈관을 박리 중이네요. 이 방에는 왼쪽에 보이는 마이크로스콥뿐 아니고 오른쪽에 도플러 초음파도 보이네요. 혈관 안에 혈류가 잘 흐르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혈관 연결 후에는 RCG라는 혈관 염색도에서 혈류가 잘 지나가는지 확인도 하실 겁니다. 옆방 수술엔 중환자 외상 섹션 오지훈 교수님이 수술 중이시네요. 우선 심박동이 다른 방과 차이가 있다는 게 들리시네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수술 필드 자체도 크고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환자는 강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받고 있습니다. 내압이 높은 경우 두개골을 떼어내는 수술이죠. 이렇게 이날 하루 본관에서 18케이스, 심혈관 병원에서 3케이스, 안병원에서 7케이스의 수술이 있었고 7케이스의 감마나이프 수술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신경외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수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신경외과가 참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집도하신 교수님들의 짧은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딱 수술방에서 모든 결정이 나고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멋있어 보여서 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인간의 뇌와 척추 신경의 이해와 또 그 질병의 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 의사로서 가장 도전적인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번도 이전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후학들이 그 신경외과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